국민의례부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서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의 뜻을 담아서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순국하신 순국열사와 순교자 여러분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아이고 보이지 않는 글씨. 네, 반갑습니다. 김순희님. 안 보는데 어떡해. 메가지를 끌고. 나올 때 저기 좀, 저기 저 하얀 옷.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이 과천 경찰서 앞에 과천 대책이 13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봐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집회를 처음에 불을 딱 붙여주고 이렇게 가신 뒤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이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또 한 분을 예비를 해 주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도 오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사역을 하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아까도 어떤 지나간 분이 교회가 다 목사들이 그냥 다 사기꾼 같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어떤 과천 시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인데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렇게 과천 경찰서 앞에서 타작마당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과천의 이 교회들이 과천도 역시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약 40%는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1800만 세례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과천 시민의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왜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정말 헌금대로 이렇게 다 받아갔으면은 이 성도들의 영혼 구원 또 성도들의 또 이 재산을 지켜주고 또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활동 영적인 리더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헌금을 했으면은 헌금한 보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보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못 가져버리고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과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장사해 주신 이 장기현 박사님, 너무나 이 시기에 소중하고 또 이렇게 부정선거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해가지고 묻혀버릴 뻔한, 기각돼 버릴 뻔한 이런 사건인데 불신을 살려버린 거예요. 천불이 그냥 살려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장기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재원. 제일 먼저 오늘 사실 이제 수사 팀장님하고 면담도 하면서 제가 자유통일당 찍은 분들 주민등록 지원을 다 이제 복사해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담 좀 하랬더니 지금 출장 중이시랍니다. 출장. 아마 저희를 위해서 출장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렇죠? 네. 팀장님을 여기 만나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봉규 TV 아시죠? 네. 구독자 90만인 이봉규 TV하고 어저께 그 진행사, 그 다음에 전상 과장하고 국장이 전부 다 전상 용역 테러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저께 이봉규 박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이봉규 박사님 1시간 전에 어제 저랑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1시간 만에 지금 한 8,000명이 받고 댓글이 한 250명이 달렸습니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대한민국 선관위 썩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한 5만 명 정도는 볼 것 같습니다. 워낙 이봉규 TV 유명하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집회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처럼 여기 경찰도 있고 이래서 간단한 수학 하나 가르쳐 드리고 또 다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인기 투표 1000명이 합니다. 1000명. 1000명, 우리 5천만이 넘는데 딱 1000명만 조사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뭐 42%, 38%, 1000명 하거든요. 1000명.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1000명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차가 뭐 3%, 4% 이렇게 나요. 근데 요번에 이제 253개구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뽑을 때는 무려 한 지역구당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투표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20명은 엄청 큰 수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약 같은 거,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 우리 하얀 쥐, 나중에는 약 먹여갖고 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쥐가 10만 명 안 돼요. 10만 명. 10,000명도 안 돼. 그만큼 이제 이 통계적으로 수학에 이게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들은 딱 차이가 나는 게 본투표하고 사전투표입니다. 그거를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대수 큰 숫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라도입니다. 광주라 그러면 광주의 민주당 후보가 본투표에서 예를 들면 90% 받았다 그러면 사전투표에도 똑같이 90% 받는 겁니다. 맞지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몇시만 받으면 1% 차이 나. 1%. 그러니까 본투표에서 내가 90% 받았어. 그럼 사전투표에서는 89%에서 91%. 몇시만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또 우리 이제 우파 대구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본투표에서 예를 들면 83%를 받았어. 그러면 사전투표도 83% 받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또 대구도 1% 봐줘. 그럼 82%, 84%. 더 이상 오버되면 안 돼. 왜냐? 10만 명이 투표했기, 10만 명, 15만 명이 투표했기 때문에 많아야 1% 차이 나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대구, 경북, 대구나 경북, 광주, 전라도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전체가 똑같이 적용하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투표
투표에서 내가 45%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5%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이거는 뭐 꼼짝 못하는 1 더하기 1 더하기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까 여기 그래프 보면 추미애 같은 경우는 본투표하고 사전투표 차이가 무려 20%입니다. 20%. 말이 안 되지, 그러죠?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수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게 지금 현재 22대 총선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무려 한 50명이 넘어요. 그렇게 대수의 법칙을 바꾸려고 그러면 전산에 아우대 제가 한 5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해야만 추미애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의 법칙을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제가 용감하게 여기 AI로 48명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 선전선동에 녹아가지고 사전투표 이긴 사람이 이겼다. 장박사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요. 그 대수의 법칙을 일부러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AI 시대니까 AI 말도 못하는 벙어리 컴퓨터 그렇지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10,000명이 투표했다.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거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나 광주에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강남에 있는 사람이나 성북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 모든 지역구에 10,000명은 똑같은 10,000명이지, 그죠? 그 10,000명한테 사전투표를 5,000명하고 본투표를 5,000명 했을 때 1% 차이 날 확률이 얼만가, 2% 차이 날 확률이 얼만가, 3%, 4%, 5%를 AI, 머리 제일 좋은 AI한테 이래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10,000명이 투표했을 때 1% 차이 날 확률이 0.03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그 다음 2%보다는 0.0 하나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5% 차이 날 확률이 동그라미 7개입니다. 0.0000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 차이 날 확률은 AI가 자기도 계산을 못해. 그래서 6%부터는 AI도 0.00000 이렇게 한 게 AI입니다. AI. 그런데 저희들은 제가 10,000명 물어봤겠죠. 10,000명 물어봤는데 5% 되면 AI가 말합니다. 수사를 하라 그럽니다. 수사. 5% 나오면은 이건 지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고 제일 똑똑한 AI가 그렇게 글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리얼월드 22대 총선은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투표했지,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가 20%. 그러니까 완전 사기지, 그죠? 그래서 제가 48명 이렇게 이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와도 추미애는 다 알아. 자기가 전산 조작으로 한 거를. 왜냐? 이게 저 5명이 이미 다 가르쳐 준 게 그 전날에, 그렇죠? 왜냐? 밥을 사줬거나 돈을 줬거나 우리는 알 수 없고 이미 그 전날에 이 48명은 자기가 국회의원 된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컴퓨터를 조작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제가 48명인데 한 50몇 명 되는데 아까 1%, 2%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50한 서너 명, 그 다음에 조국당 그놈들 일단 반 확실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 하면은 한 80명이 그냥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제 경찰들 위해서 대수의 법칙 아시겠죠? 네. 대수의 법칙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수사팀장한테도 저한테 질문해요. 예를 들면 개표기 조작할 때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투표할 때 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250 몇천 군데서 개표기 할 때 올라갈 때 그 숫자가 어떤 차이 납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씩 하려면 답이 없다. 통틀어 추미애가 가짜로 된 거는 통틀어서 나온 게 제가 보여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추미애가 16,000표를 더 가져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대수의 법칙
수학으로 끝나면 이게 수학입니다. 수학.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법칙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계도 잘못되고 확률도 잘못되고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조작한 5명은 이런 대수의 법칙을 몰라요. 확률도 모르고 통계도 몰라. 자기들은 그냥 조작만 한 거야. 그렇지만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분석한 사람이 말이 맞지, 그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수학 하나 가르쳐 드렸고,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4명이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마 누가 될 것이다 아마 예상할 텐데, 저는 이제 일단 확률을 이제 5대5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뽑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전산정보 2개, 이게 1개 이름이 여기 5명이 있는 거고, 2개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뽑아달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3천만원 줬는지 3억을 줬는지 5천만원 줬는지 1억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 선관위에다가 돈을 준 겁니다. 계약. 우리 4명 중에 누가 제일 1등이냐 뽑아달라고 돈을 줘서 돈을. 혹시 저 궁금하시면 국민의힘에 전화해 보십시오. 너 계약금 얼마 줬냐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금 준 사람한테 지금 조작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 3명이 조작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저희들은 뭐 다 유튜브나 보면 알겠지만 조작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되는 거고, 조작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확률이 다 오지, 그죠? 그런데 잠깐만, 지금 이제 선거정보 2개가 공무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조작하면 조작하는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이 평상시 같았으면 무조건 조작을 해야 돼. 근데 선거정보 2개가 저희들 과천경찰서 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증거로 하고 이거 조작했으면 사형이지, 그죠? 그러니까 선거정보 2개 공무원 3명이 한동훈이한테 돈을 받았던 뭐 다 우리는 관계가 없고, 한동훈이한테 조작하면은 나중에 저한테 걸리면 또 사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3명이 전산 1개하고 2개는 사무실을 보러 바로 옆방이야. 다 매일 같이 밥 먹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근데 선거 2개 지금 과천경찰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선거정보 2개 애들이 야, 우리 조작했다가 걸리면, 통박사한테 걸리면 바로 다음 달에 앞으로 바로 나오는데, 내가 이 겁이 나가, 야, 돈 안 받고, 야, 우리 저 조작하지 말자, 이번에는. 겁이 나서 조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조작 안 하고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겁이 나서. 여기 좀 5명이 좀 와가지고 들어가면 조작이 바로 나타나는데, 조작 안 하면은 한동훈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나중에 이제 뭐 한 2주 있다가 이제 당대표 결정될 텐데, 당대표 됐다 하면 조작했으면 이 사람이 되는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확률을 조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드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셨다가 한 뭐 금요일쯤에 이거 3명이 과연 조작할까 안 할까 고민하시면서 같이 옆 사람한테 돈 10,000원 내고 조작한다 안 한다. 저는 겁이 나서 조작 안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지금 나오지간 진행은 계속 되는 거고, 내일 이제 저희들 플랜카드가 옵니다. 국장하고 과장에 대해서 플랜카드 3개가 오면 행진할 때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무더운 날이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죠? 네. 진리가 이긴 것이고, 하늘이 저한테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걸 가르쳐 주셨죠? 네. 무덥지만 좀 참아가지고 반드시 과천대책협을 이기고 바로 안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구원부 외치겠습니다. 전산사기 5명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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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경찰서는 노태악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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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쪽에 보니까 우리 이 자유마을 팀이 아니신 분들이 저쪽에 앉아 계신가? 그쪽에 뭐 자유마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저 냉커피도 드시고 과천 시민들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하셔가지고 옆에 분들까지 다 친척까지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과천에서 불이 일어나서 천불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과천이 나라를 구했다. 이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은 과천에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과천 경찰서를 위해서 우리가 구호 한번 해주겠습니다. 과천 경찰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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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경찰서가 힘을 내가지고 체포를 아예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냥 M60 무장하고 딱 가가지고 이리 와 너 해가지고 바로 그냥 노태야 노가지에다 걸어버려 동아줄을. 제가 뭐 저율서 동상 끌어내리듯이 그냥 노가지나 야 질질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는요 일반 범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개똥으로 보는 거고 아예 벌레맛도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이게 물건으로 보는 거고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것들 눈에는 이 그냥 밟아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봐보세요. 어제도 선관위에 전화하신 분 많아요. 그리고 또 어제 뭐 황교안 TV 후방대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선관위 직원하고 직접 이렇게 5놈 있잖아요. 요분하고 통화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세상에 이 5명 중에 자기는 부정선 안 했다. 내가 출석을 하겠다. 너 떳떳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아니 이게 2020년부터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하면서 어쨌습니까? 대법원에서 완전히 수사를 뭉개버리고 각하시켜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 아예 그냥 관심을 못 두게 언론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직원놈들이 일개 직원놈들이 세상에 노태하고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경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경찰이요 여러분 사람으로 볼 줄 알아요. 그놈들이 과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직원들 눈에는 저 새끼들 말이야 우리가 권력으로 눌러버리고 정은이한테 미사일 한 방 쏴주라고 하면은 짝소리도 못 올라버려. 저 경찰 저것들이 뭐 사람 새끼가 아니 그냥 위에서 눌러버리면은 짝소리도 못 하고 벌레 같은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과천 경찰서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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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짓말에다가 사기꾼에다가 돈은 또 얼마나 받아 처먹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요 안희환이한테도 명예훼손을 당했지만은요 별놈들한테 명예훼손 당하고 이렇게 고발을 당해버려요. 모욕을 줬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벌써 13차입니다. 13차. 모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 추미애, 박찬대 기타 48명 이거는 아주 대형 죄인에다가 사기꾼에다가 간첩들 수준이다. 김정은의 꼬봉들이다. 이렇게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우리가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고발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우리를 무시한다. 오늘도 조용히 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빨리 장기현 박사님은 바로 그냥 깜빵에다 쳐놓고 징역 50년을 때려도 그래도 이거는 분이 안 풀려요. 저것들 입장에서는. 아니 김정은이 지령을 받아갖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대응이 없냐 그 말입니다. 빨리 좀 깜빵에다 나도 넣고 다 집어넣으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냥 봉화줄로 묶어갖고 다 끌고 가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천 시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과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경찰 여러분이요. 이 사건은 뭐냐? 부정선거 사건은 바로 이 김일성이가 보좌에 앉아버린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보좌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앉아버린 사건이에요. 야, 대한민국에 교회가 어디냐? 어? 목사가 어딨어? 뭐 장로 권사가 어딨어? 자식들아, 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고 말해 해버리면은 섹소리도 못한 놈들이 어디 와서 뭐 교회다 그러고 네가 뭐 대볼까? 뭐 성관인자?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 북한에서 정찰 총국에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얼마 전에 또 푸틴도 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갖고 뭔 얘기 있겠습니까? 푸틴이서 내가 저것들 완전히 190석 사기쳐갖고 스탈린성한테 배운 거 부정선거 저것들 완전히 내가 때려잡았어. 푸틴서 내 실력 알지? 나 좀 어떻게 좀 무기도 좀 지원해주고 미사일 기술 좀 줘봐. 내가 무기 많이 재래식 무기 남은 거 더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정말 교회가요 너무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암탉이 할 새끼를 모은 것 같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요 아멘을 자주 하고 아멘 하는 곳에 축복이 있는데 아멘이 아니라 노멘에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멀리 떠나버리면은 이것은 바로 저주가 온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날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천불, 이 정말 열불은 누구도 거칠 수가 없다. 특별히 이 부정선거 전선사기 5명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마귀 들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사랑함으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내려온 이 책망과 징계는 반드시 뒤에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록 숫자는 뭐 수만 명은 되긴 않지만은 기드온 300용사의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두 손 들고 만세. 자, 오늘 우리 김준배 단장님 어디 계시죠? 예. 자, 우리 김동욱 안동 예천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오셨다가 정말 이 부정선거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 김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세상에 어떻게 조국이는 거기에 코빼기도 안 비친 놈이에요. 조국은 프랑카드 하나도 안 붙였는데 어찌하여 안동 예천에서 그 많은 표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지금 12표를 얻었다는 게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자, 우리 김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조국이를 박살내는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동 예천 지역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던 김동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보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동 예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라는 지역은 우리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런데 막상 결과를 까놓고 보니 제가 누누이 수차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해가 뜨면 기호 8번 자유통일당, 해가 질 때까지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목이 터지라고 외쳤고 현수막을 걸었고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수없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렇게 막나와 외쳤지만 우리가 어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있어서 꼴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거건 간에 어느 지역구건 간에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현수막을 보이지 않고 나와서 발언 한번 하지 않은 정당이 1등하는 그러한 선거는 없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산선거 조작인 것입니다. 전산투표 조작인 것입니다. 바로 전산으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조작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산 조작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조작을 했지만 결과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범죄의 결과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부인할지라도 저들이 저지른 범죄는 명백한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포 기도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제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재현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AI가 만들어 놓은 가짜 국회의원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두고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갑동 예수의 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멘. 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김갑동 예수의 피. 김갑동 예수의 피. 자, 그러면 48명의 가짜 국회의원들 명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추미애 예수의 피. 이현주 예수의 피. 전영희 예수의 피. 고민정 예수의 피. 남인순 예수의 피. 이재명 예수의 피. 박수현 예수의 피. 김병기 예수의 피. 김성준 예수의 피. 황희 예수의 피. 부승찬 예수의 피. 장철민 예수의 피. 박성환 예수의 피. 문진석 예수의 피. 이상식 예수의 피. 이재정 예수의 피. 김준혁 예수의 피. 정경태 예수의 피. 안규백 예수의 피. 이인영 예수의 피. 이정헌 예수의 피. 이혜식 예수의 피. 진선미 예수의 피. 어기구 예수의 피. 황명선 예수의 피. 정일영 예수의 피. 박용갑 예수의 피. 이기헌 예수의 피. 김영환 예수의 피. 허영 예수의 피. 송기헌 예수의 피. 전재수 예수의 피. 이연희 예수의 피. 임호선 예수의 피. 이성곤 예수의 피. 윤종근 예수의 피. 박찬대 예수의 피. 이훈기 예수의 피. 김태선 예수의 피. 박성준 예수의 피. 김민석 예수의 피. 김동아 예수의 피. 오기형 예수의 피. 박정현 예수의 피. 허정무 예수의 피. 민홍철 예수의 피. 이 48명의 가짜 국회의원 말고도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 또한 여기에 이미 금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예수의 피. 반드시 이들에게 예수의 피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과 자복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 국회의원 당장 사퇴하라. 부정 사면은 당장 밝혀질지어다. 정상상이 철면은 즉각 자수할지어다. 정상상이 철명 장조원 박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분들 진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형편 내막내막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에게는 위험한 그런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자기들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자수하고 깜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수하고 회개하라. 자수하고 회개하라. 자수하고 회개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난 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서 살다가 세상에 동화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됐습니다. 왜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방탕한 모습을 살아가는 내가 과연 예수님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듣는 것은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찬양도 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 저는 어느덧 동양 철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 장명학, 운명학, 감정학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게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사주팔자, 장명학, 운명, 감정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효인 것입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이 무효인 것을 느꼈을 때 저의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책들과 그 수많은 도서들을 저는 다음날 하루아침에 다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피눈물을 뿌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학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돈과 세상 철학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김동호는 다시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에 지지 않냐고,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나아가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가야 한다이라 고백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모셨을 때 제 인생은 변화되었고 저는 찬란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더러운 종의 죄를 용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릎 꿇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원님, 존귀하신 예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중 죽어도 벌써 죽어야 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분명히 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을 이 가련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아니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공중부선을 잡고 있는 사탄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영원하게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놀라우신 우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국회의원을 모시고 장관님이 뭘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면 뭘 하겠으며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시골의 참노보다 못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한 종 권력하지 못한 김동훈에게 찾아오셔서 권력을 참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총과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총과 구원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1950년 피프리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피로 사신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리를 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부정선거의 영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구하신 역사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기어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 회개의 영, 성령에게 대한민국을 강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기 와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녀, 자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선교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저 북한에는 성경책만 소개해도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합니다.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까? 사탄의 얘기 존재하는 땅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자랑스러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와 싸워쓰기 합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와 싸워쓰기 때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선교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구원이 난 구원의 총이 나날이 일어남지는 이 멋진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우리 멋진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정강훈 목사님과 강화문 사역과 이 과천 경찰서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만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후퇴하거나 상심하거나 후회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뒤에는 정강훈 목사님과 강화문 애국 세력과 과천의 애국 세력이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더욱큰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선거와 과감히 싸우십시오.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과감히 나아가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열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범한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 유언장도 써주고 왔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너희들도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7명 모든 것을 걸 자신이 없으면 당장 사랑제일교회 나가거나 과천경찰서에 와서 자수하라! 7명은 자수해라! 자수해라! 과천경찰서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장재원 박사님과 제가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당장 신청하라! 신청하라! 지금 선관위 전산성호 프로그램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라! 모든 영광을 요한께 또 영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동훈 후보님을 보니까 아주 그냥 8월 15일 날 뭔 일이 날 것 같아요. 뭔 일이 진짜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 경찰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정광 목사님 아침 방송 들어보니까 이게 그 자유마을 대표님하고 실행위원장님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니 총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정말요. 엊그제 해병대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총을 가져왔답니다. 내가 저 정청래 박지호 저런 놈들 내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월남전 때 내가 약실 청소해가지고 말이야 총도 깨끗하게 녹 안쓰게 닦아놨는데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바로 발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8월 15일날 혁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요 정말 주님께서요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이제 과천 경찰서에 파톤이 넘어왔어요. 과천 경찰서에서 만약에 우리 이런 이 정말 천불나고 열불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뭉개버린다. 서장부터 온전치 못할지어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경찰 여러분들도 이 서장님이야 많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를 잘못 하다가는 우리부터 깨죽나게 생겼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말은 자기들이 뭐 부정선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출석을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바리바리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승리를 했고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고 반드시 조만간에 현실적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거는 명백한 유죄의 판명이 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도 지금 또 학생 여러분이 아까도 지나가시고 또 오고 그랬는데 우리 경찰서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학생 시절이 있었고 여기에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이 학생들이 경찰서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집회를 보고 뭘 느끼겠습니까? 아, 정말 대한민국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하게 하는 분들이 있네. 이걸 아마 느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들고 만세. 할렐루야. 자, 이 열망을 담아서 열불난다 천불난다 또 안 부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권사님 준비해 주세요. 열불나서 지금 저렇게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이거는 이 열불난다 천불난다 이 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광화문에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정강훈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올립시다. 큰 박수 올립시다.
주상님이 피땀 흘려 모아놓은 세상이 산산조각 터져나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모두 함께 뭉치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이때롭다. 태국기를 들어라 태국기를 들어라. 우리 둘이 이긴다고 동지여.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애국동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오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나와서 동참해 주신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터진다. 조상님이 땀 흘려 모아놓은 세상이 산산조각 저절나고 있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모두 함께 모시자.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나라가 비태롭다. 태국기를 들어라 태국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고 동지여. 태국기를 들어라 태국기를 들어라. 우리들이 이긴다고 동지여. 내 나이가 어땠어? 앵콜! 김중배 단장님께서는 이 앵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내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어땠어? 앵콜! 김중배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땠어? 다시 앵콜! 할 거예요.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합니다. 아 이놈의 기가 말이야. 눈물이 막 뭉치네. 일단 뭐 어떡하나. 아우 그래. 부산 나갔고 왔는데. 어쨌습니다. 나무 밑에 이런 육교가 있나. 나를 버리고 가신 뒤로 못 가서 갈병난다. 애국가의 예. 아침에는 날이 화창하게 해가지고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믿지 않았는데 4시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감입니다. 예. 아침 일찍 나와서
편마치고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윤영도 전도사님께서 11시에 오셨는데 사랑교육교에서 감자를 많이 삶아 갖고 왔는데 그곳에 나누는 잡숫들이 딸꾹질을 하고 내가 그 옆에 있는데 딸꾹질을 하고 정신들이 없어갖고 김치국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물 없어갖고 물 찾다가 정신 잃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여기로 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나를 찾으니 별로 내가 오늘 쓰임새가 없는 것 같은 남자를 찾아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찜질방 얘기를 네 번째 찜질방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4명이 낙성대 찜질방을 갔습니다. 전날은 차가 없어서 나하고 장전 변호사하고 임덕원 사가리까지 걸어가가지고 단둘이 찜질방 갔을 때는 장전 박사만 내가 챙기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전 박사가 얼마나 겁먹었는지 나만 졸졸졸졸 따라다닐 때는 그저께 저녁에 나하고 둘이 단둘이 호접했는데 어제는 4명이 가니까 딴 사람한테만 가느라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고 아 사람이 있을 때는 나한테 안 오는구나 사람들 웃을 때만 나 따다니는구나 싶어서 한없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좀 쎄해가지고 이 옆에서 김치찌개 먹는데 김동원 위원장은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라면 넣어갖고 자기만 혼자 후루룩 남들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홀랑 먹어버렸어. 그것도 기분이 나쁘고 서운해서 오늘은 내가 마이크 잡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삐져서 본통이 2개를 만들었는데 성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본통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본통을 집안에 쌀떡만한 부잣집 쌀떡만한 거를 바꿔놓으라고 그거 만들라고 여태까지 여기 한 번 와봤더니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은 여기서 쓰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김수현 국장 전화번호 02-523-6481 김문화 과장 02-3294-1149 전화해서 제발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여러분 전화를 하고 있는데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때문에 겁먹고 우리가 그들이 죄진 거를 죄를 단죄를 해야 되는데 겁먹고 홀랑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발 죽지 말고 사람만 다오 이렇게 문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면 김수현 국장은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 그래서 비서한테 전화해서 국장 바꿔라 그러면 바빠서 못 바꿔준다고 하는데 못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김수현 비서한테 야 성관이 썩은 조직 구데기 풀풀 나는 조직 김수현 국장이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든가 자기 주투에서 있는 대로 이실직고를 하든가 하라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욕하지 말고 너희들 자수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10년 20년 잘못하면 사형당한다. 1991년도에 부정선거를 조작한 책임자는 사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최고 무거운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을 몇 명이 쥐들 유리한 대로 표를 조작하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너희들 무기징역 당할지 사형당할지 모르지만 제발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다오
아니면 양심 선언을 해라. 너희들 운명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도 5번 이상 전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도 어떤 분이 어떻게 전화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걸 다 일일이 알려줘야 되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고 속 터지게. 이 편말을 중간중간에 걸어놨습니다. 이 편말 보고 심심할 때 전화해서 김수현 국장한테 전화하고 김문화 과장한테 전화해서 너희들 죄는 너희들 스스로 알렸다. 모르면 국민 5천만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아니면 양심선언해라. 자진 출두해서 이실직고를 해라. 안 그러면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도 당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심심할 때마다 이 번호에다가 전화를 수시로 하셔서 자 지방에 사는 친척한테도 이 전화번호 알려줘갖고 여기다가 전화하라고 여러분 다 타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랑교에서 감자 쪄가지고 오면 2개 이상 잡수지 말고 60개, 3개, 5개 먹고 딸꾹질 나갖고 숨 넘어가려고 꼴딱꼴딱 숨 넘어갈까봐 걱정돼가지고 앰뷸런스라도 대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2개 이상 잡수지 말고 나눠 드시고 60거 혼자 드시고 딸꾹질 나가 숨 넘어간 사람들 잔뜩 봤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부터 장학일 목사님도 전광훈 목사님도 과천 경찰서 앞에 가서 응원하라고 하니까 응원 부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통 관리하는 사람이 황미영 권사님이 돈통 관리하다가 돈통에 점 올려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거쳐서. 여러분 돈 많이 안 붙여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방명록에다가 맨날 적지 마시고 안 적은 분만 적어라. 한 번도 안 적은 분만 이름하고 동네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돈통 놓고 녹음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집에 전셋돈 집 팔아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2,000원, 3,000원, 5,000원 매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박미영 권사님이 돈통에 점을 내가지고 기절은 있는데 여러분 돈 많이 안 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이 터져라 응원만 많이 해주시면 그분이 최고의 애국자고 물론 돈 좀 넣어주시면 더 애국자고. 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같이 오셔서 청소하고 가실 때 흔적 없이 깨끗이 가시고 우리가 뒷정리할 때 다 남아서 뒷정리하는데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4시 40분에 끝나서 현수막 들고 이 사거리를 행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합니다. 오늘까지는 안 됩니다. 48시간 시가 행진 신고를 한 지 48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집에 가실 때 여기 한번 돌아서 11번 출구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시가 행진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시가 행진이 없습니다. 시가 행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목이 터져라 꼬약거리면 됩니다. 꼬약거린단 말은 충청도 충남 서산 쪽의 사투리로 소리 지르면 된다 이 소리가 꼬약거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해가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면 비마저도 그치는
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응원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도록 하느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감사한 줄을 알라나 모르라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시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목이 메어서 통성 기도를 하는지 지금도 이 차 뒤에서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코푼을 하고 눈물 콧물 다 나와갖고 손수건 한 장 갖고도 안 돼갖고 타월로 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콧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수현 국장한테 김문아 과장한테 앞으로 매일같이 전화를 징그럽게 해가지고 업무를 마비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걔들은 할 업무가 없습니다. 걔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 업무,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먹고 노는 애들입니다. 국민 세금 1년에 9천억씩 퍼다 처먹는 놈들이. 그래서 그것들은 차라리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아주 업무를 마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선관위 이런 거는 선관위 직원들은 다 썩은 놈다, 썩은 놈. 그래서 국민 세금만 좀 먹는 좀비 같은 놈들이고 1700건의 부정이 있었는데도 그걸 밝히지도 않고 국민한테 60년 동안 부정이 번복이 된 조직이라고 말만 했지 왜 후속 조치가 없고 그거를 파헤치지 않는지 이번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 업무 해체시켜서 선거관리 너희들이 안 해도 된다. 일반 공무원이 해도 된다. 일반 공무원한테 차라리 수당을 듬뿍 주고 걔들한테 시키는 것이 이 나라 선거 업무가 깨끗하고 공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을 끝으로 선관위에 근무했던 놈들은 공무원들 옷 다 뺏기고 퇴직금 다 압수하고 그것들은 거리에다가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너무 이 나라 국민들을 우습게 받고 무소불위로 독립기구로 헌법 독립기구로 만들어준 것은 대통령도 선관위에 관여하지 말고 자기 유리한 대로 조작하지 말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쥐들끼리 썩어갖고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대통령이 선거에 관련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란 말도 지금은 말도 안 들어 처먹습니다. 쥐들끼리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 뒤집어 까보면 거기에는 사람 같은 놈을 하고 있고 박의대기만 득실득실하는 집에 혐오스러운 바퀴벌레만도 못하고 뱀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 집단이 선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국회입니다. 국회. 맞아요, 맞아. 국회는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집단인데 국민이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군복 입은 집단을 지들이 거꾸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가장 썩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회가 썩었고 아주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거기에 옹기종기 비 안 맞으려고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어느 집 초상관 줄 알고 있어요. 초상관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초상관 게 아니라 나라가 초상날까봐 지금 나와서 여기 있는 분들이 애국자가 어제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가 한 60대 된 남자가 뭐하냐고 해서 부정선거 비판한다고 했더니 무슨 부정선거냐고 그래서 모르냐고 했더니
시장 선거요? 시장 선거. 아니 시장 선거 나오냐고 외국 사람이 나라 일이니까 온 전국에 다 나오는 거지. 정신 빠진 사람이 이 나라에 같이 우리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참 해책스러워가고 내가 아이고 내가 참 죽겠네 이 상대가 이거 욕할 수가 없고 그런 술만 좋대요 좀 큰일 났다. 에? 아 욕도 잘하고 나만 욕 못하는 줄 알았더니 다 욕도 잘하시네. 나도 욕을 찰지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 욕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저기 안종건 씨보다 내가 또 욕을 더 잘하는데 내가 욕하면 안 될까봐 욕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장재현 박사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재현 박사님은 정말로 진실한 분이고 일과 끝나고 가서 약 먹으면 안주 없이 먹는 주름에 술 한잔 한다는 건 아주 장재현 박사님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부잣집 맏며느리 살림 잘한 사람 며느리가 쌀통 키달라고도 안 줄 사람입니다. 밥을 굶으면 굶었지 쌀통 키는 줄 수 없다 하는 이 정도로 아주 사람이 야무진 사람입니다. 일과 끝내고 가다가 근데 맥주 한 잔 시원한 캔맥주 한 잔을 하자는 말은 본인이 먼저 합니다. 본인이 먼저 하는데 그럼 안주는 뭐로 하냐? 그 안주는 짭짤한 손가락이다. 손가락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성금은 일전도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장재현 박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권사가 얼마나 재무관리를 잘하는지 돈 1,000원짜리가 하나가 하수도에 빠졌는데 그걸 줍는다고 하수도 뚜껑 열다가 거꾸로 당겨갖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그냥 가자 했더니 그 1,000원 그야 주셔야 한다고 주술라고 하는 순간에 물에 떠내려가서 저쪽 하수로 나왔는데 그쪽 하수도까지 하수도 통을 기어다니다가 새카맣게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보고 나와갖고 1,000원짜리 하나를 기어이 들고 왔습니다. 집에 갖고 와서 빨아갖고 아이롱 다리미에다가 다려갖고 와서 찾았다고 그랬던 분이 박미영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무관리 하는 동안에는 아주 여러분들 현금 모아주시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딴 데로 세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안전빵입니다.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이크 잡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저도 더위 먹고 몸살 나갖고 몸이 후줄후줄 떨리고 아주 한증 나고 오한 나고 죽겠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는데 주사도 못 맞고 주사 공포증 있어갖고 주사를 못 맞습니다. 차라리 몽둥이 맞으면 몽둥이 맞았지 주사를 못 맞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13회차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믿음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회원들이고 오늘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방송에서 이게 여러분 결국은 이 부정선거가 여야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어떻게 해서 국민당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언론도 나몰라라. 이게 국민당에서 현재 당 대표 4명을 뽑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당 대표 선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더군다나 지금 과천 선관위가 있는 과천에서 그것도 과천 경찰서 앞에서 선관위 직원들 빨리 여기에 합작을 해서 결백함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일개한테 그걸 또 막힌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미쳤어. 국민당들이 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그거예요. 아 민주당 놈들이야 저것들이 완전히 간첩이니까. 문재인 간첩, 이재명 간첩, 조국 간첩. 아니 제가 이렇게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면 나를 잡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잡아가지를 못할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김부선 씨가 이재명하고 같이 옥수동 오피스텔에서 1년 6개월 동안 깨먹고 놀았다, 나의 애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재명이가 김부선 씨를 고발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재명 개자식이라고 이렇게 저는 아주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서 고발을 해버리는데 명예훼손으로. 세상에 1년 6개월 오피스텔에 궁그럽다고 하는데도 이게 묵묵부답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것들 48명을 포함해서 조국당, 여당, 야당, 민주당 뭐 국진 할 것 없이 다 사기다 사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 자들이 제정신이면은 여기에 우리를 고발하든지 현장에 나와서 이러저러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거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데, 자 과천 경찰서 서장님, 드디어 과천 경찰서장님이 대통령이 될 기회가 왔다 그거예요. 이렇게 1계급씩 진급을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영광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바로 가스총을 내고 선관위에 가서 바로 그냥 노태하기부터 저 5놈을 현행범으로 아예 그냥 잡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태하고 이 5 플러스 국장, 과장 2명 여자 뭐하고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일은 안 하고 일해봐야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망치는 일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진술 조작하고 증거 인멸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빠져나갈까? 우리는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이 상황을 버티기만 하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해주겠지, 문재인이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나대야 됩니까 여러분? 자 8월 15일까지 정말요 지금 농담 아닙니다. 우리 경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책임은 지금 경찰이 져야 됩니다. 검사도 병신됐고 군대도 지금 맛이 갔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어쩌라는 겁니까? 여기에 그나마 문재인이가 어쩌한 짓을 했어요? 경찰을 독립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경찰이라도 지금 당장 가서 선관위의 독립기관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못 살겠다 저분들 때문에 너희들 빨리 오든가 아니면 체포를 해가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더 이상 경찰도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월급을 타먹는 걸 이걸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장도 월급을 내놓고 이거 나는 도저히 죄송해서 월급을 못 받아가겠으니 여러분 여기서 하드를 사먹든지 수박을 쪼개먹든지 하나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철밥통을 지켜야지 일도 안 하고 철밥통만 지키면서 월급은 따박따박 타먹고 자식 새끼들하고 배 딱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경찰서부터 박살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서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파괴하러 온 게 아니에요. 5.18 때는 어땠습니까? 바로 5.18 정신이 헌법 정신이 진작에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도 헌법 정신이 됐으면은 지금 목이고 이대로 습격해가지고 바로 장갑차 막 군용 트럭 찍자 그러고 나와서 경찰도 군대도 막 갈겨버릴 거인데 정말 이게 저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헌법 정신이 안 됐어요. 자 이런 빨갱이들의 농간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미 이럴 줄 아시고 8월 15일까지
그날이 바로 혁명의 D-Day다. 그날은 목숨을 걸고 그날은 살아 돌아오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은 저 광화문에서 우리 김동훈 의원이 광화문에서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목숨 내놓았습니다. 광화문에서 무조건 내는 그날 여러분 저도 그날 많이 말을 들었어요. 그날 사고 친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경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모든 것이 경찰 책임, 공권력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돼서 세상에 5.18 때는 무기고까지 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도 영웅이 되고 보상금을 받고 말이야 특혜를 받고 취업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할지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10불이 나고 1000불이 나서 이대로는 못 있겠다. 총을 달라 나에게 나라도 나 거사를 할란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을 경찰들이 일부러 조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은 당장 가서 노태야 이 전산 조작 5명 더 이상 증거인멸 국민을 농락하고 경찰을 농락하고 대통령을 농락하고 공권력을 농락하는 걸 이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심히 죽으나 천명이 죽으나 죽는 것은 내 일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노태양을 당장 체포하라! 전산사기 5명 체포하라! 하천 경찰청장은 각성하라! 과천 시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뭐 어디 뭐 하늘에서 뚝딱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명에서 단연간 훈련을 받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불려와 가지고 이런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 오늘 갑자기 13일 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보통 국민이요 보통 성도라 그겁니다. 자 과천 시민 여러분 이 사명은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인생 전체의 가정 생애 가족 공동체 모든 것이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누군가는 하겠지 이 사람들이 하겠지 광화문에서 정광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과천에서부터 불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과천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저기서 응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과천 시민들이 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천 시민들은 따라 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외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통성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상달이 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제가 여기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답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군인에게 몇 수백만 원의 월급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줄 때는 주되 월급은 월에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정립해서 정확하게 제대하면 제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립하는 방법으로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그 많은 돈을 주면 저녁에 휴대폰을 마음대로 쓰게 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국방부에 전역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를 막 쳐놓은 자가 문재인이고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 3사단 백골부대
납품하사 하사로 들여있습니다. 월급 8천원 받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국가의 생명을 내놓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당하지 않습니까? 월남전 생명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나갈 때는 내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군인이 편한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군인이 군인답게 할 수 있는 군 제대로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 당신도 반드시 경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찜질방에서 장도연 박사님과 함께 찜질복을 입고 있으면서 장도연 박사님의 진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와 싸우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컴컴한 세력들, 어제 분명히 저한테 컴컴한 세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과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과 민노총과 정교조 같은 이 좌파 컴컴한 무리를 이를 싹 총살 위해서 부정선거에 나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컴컴한 좌파 무리들 민노총과 정교조와 바로 지금 해산되어야 될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모든 컴컴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어둠의 세력들 물리치자! 예, 감사합니다. 신원식 장관은요, 얘기 잘하셨는데 8월 15일날 그때 과거에 신원식 장관이 문재인 뭐라고 하면서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제 신원식 장관에게 대통령 될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탱크에 시동을 걸어서 광화문에 나와야 됩니다. 신원식은 탱크 몰고 나와라. 이거는요, 볼리비아 같은 진짜 이건 남미의 짜잔한 나라, 쉽게 말하면 전라도 사투리로 짜잔하기 이럴 데 없는 나라도 탱크 몰고 나와갖고 세상에 그 나라는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탱크 몰고 나왔어요. 자, 신원식 장관님 장관하면서 말이야 흐리멍텅하니까 해병대가 밟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해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도 말로만 뭐 총알이 몇 전에 하던 서지 말고 바로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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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별들은 다 똥별입니까, 여러분? 개똥별이요, 뭔 별이요? 바로 8월 15일날 해병대도 탱크를 몰고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한턱으로 했어요. 세상에 이거는 이미 북한에서 혁명을 일으켜버렸다 그거예요. 공산혁명. 저는요, 이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우리는 문재인 때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다 그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그 전라북도 그 임실에 전향 간첩 할아버지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이 문재인이다. 그런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미 우리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다 그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아니하고 또 흐리멍텅한 그런 대응을 해버린다면은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강력한 징계로 더 큰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린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그래요. 예, 우리 장지현 박사님께서 오늘 또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장지현 박사님 천벌이 나고 있어요.
장기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전부 다 컴퓨터로 다 업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행에 가면 전상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부행장이에요. 부행장. 굉장히 높지, 그죠? 은행장 믿고 이제 부행장이 몇 명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행장이 바로 컴퓨터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분은 군대 갔다 와서 30살에 만약에 국민은행에 취직했다 그러면 60살이 돼가지고 부행장 돼갖고 컴퓨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경력만 30년이 된 사람이 부행장 하면서 우리 전부 다 은행에 컴퓨터를 관리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말한 대로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 넓게 말하면 3개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컴퓨터로 하지, 그죠? 그러면 컴퓨터 경력이 25년, 30년 된 사람이 그런 단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그죠? 그러면 그 단장이 어떻게 이래 사기를 치고 중국 놈들하고 업무를 맺고 그런 일을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제가 말한 대로 붉은 무리 놈들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선관위를 장악을 해서 투표로 모든 거를 뻘겋게 문들면 대한민국 전체가 뻘겋게 되는 건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컴퓨터 분야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고향에 있는 애들을 보내고 또 새로 오고 보내고 새로 오고 보내고 새로 오고 인사관리를 통해서 10년 동안 뻘겋은 애들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과천 대표만 이기고 나면 안양 가면 선관위는 지구상에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야 돼요. 그렇죠? 붉은뿌리는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붉은뿌리에 가장 동조하는 놈들이 누구냐? 법관놈들, 판사놈들. 네. 대법관 이놈들이 전부 다 같이 대법관 판사들이 지방 판사 이놈들이 전부 다 지방 가면 선거위원장이에요. 어떤 분이 장 박사 요번 이기고 나면 판사 한 300명이 사형이 가서 옷 벗어야 된다는 300명. 대한민국 저한테 검은 무리에 선관위와 같이 하는 판사 대법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0명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요번에 부정선거 밝혀가지고 부정선거 밝힘과 동시에 인사관리 전체를 돌아다 보면 저절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없애가지고 새로운 선거를 해서 막고 대한민국을 뒤로 갈 수 있는 머리 깨끗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하늘을 믿는 애국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조만간에 대한민국은 뻘건 무리들이 다 없어지고 G2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뽑는 국회의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민노총이고 종교주고 싸그리 없애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역사를 다 바꿔야 됩니다. 역사. 그것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밝고 깨끗하고 하나님 믿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밝은 세상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과천에서 기소 의견으로 안양 보내는 게 바로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 경사순과 수사관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만간 5명이 오고 2명이 더 와가지고 기소 의견 내단어 죄가 있다 공문만 보내면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컴퓨터 조작이 나와야 22대 총선은 무효가 되고 다시 국회의원 할 때는 하늘을 믿고 G2 국가로 가고 나처럼 용감하고 싸울 줄 아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붉은 무리를 믿는 법을 싸그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대한민국은 G2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조만간 하여튼 뭐 이번 주 다음 주 얼마 가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게 오늘처럼 나오셔가지고 청도도 하고 과천 경찰서장님과 수사관들한테 힘을 줘서 빨리 잡아들여가지고 저도 또 구매해서 죄가 있다 보고들 빨리 안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나와주시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시꺼멓게 붉은 무리들을 싸그리 없애야 됩니다. 싸그리. 제일 중요한 게 그러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해산하고 우파 국회의장 200명 되면 되겠지, 그죠? 우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민주통을 방만 MBC고 나발이고 전부 다 언론 관련 모든 법을 뒤틀어 갈 수 있는 깨끗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공산주의처럼 만들라는 놈을 싸그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멋쟁이 국가를 사랑하는 정말 애국자 그리고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200명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마무리 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와 같이 또 싸워서 싸울 날이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찰서장님과 수사팀장,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안녕히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기도로서 오늘 일과를 좀 비워서 좀 찍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신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을 그때는 다 떼어서 같이 5열 종대로 5명씩 손잡고 하는데 여기 한 바퀴 돌면 한 20분, 30분 걸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1번 출구나 10번 출구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수막 들고 있던 거 다 우리한테 넘겨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시는 준비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먼저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기 많이 가시라고 광고하셨고 장하길 목사님도 광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찜질방 가면 장재원 목사님이 여러분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주실 발걸음이 사람이 주름 안 됩니다. 늘면 늘어야지. 그리고 안양시청에 가면 거기는 지금 이런보다 10배 이상은 더 나와야 되고 더 나올 걸로 믿고 그때는 지방에서도 관광버스 타고 관광버스로 응원하러 올 사람들도 올 겁니다. 왜? 지금보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나서 비읍한 거는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기 때문에 좀 더 부정수사에 가까이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탄력을 붙여서 응원을 가열차게 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우리 아니면 밝힐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니면 밝힐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맞아요. 핵심 요원들이다. 아멘. 우리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함성 한번 하겠습니다. 함성 한번. 네? 함성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천 경찰서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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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사기 5명 빨리 소환하라! 소환하라! 예, 여러분 고맙고 윤정보 전사님의 마무리 기도로서 현수막 다 걷어주시고 남자분들 2인 1조로 걷은 거를 앞에 모아주시고 오늘은 또 천막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고 남자분들은 좀 끝까지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윤정보 전도사님한테 오늘을 마무리하는 기도로서 오늘을 일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이 딱 가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이 주님 나라를 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여자를 갖다가 바로 귀신 축사해가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입바른 말도 듣질 않는다, 그거예요. 첫째,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거 소강석에 이거 보면은 박지원의 말을 막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그날 밤에 바로 이 내성과 번개와 진동이 있으면서 바로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옥문을 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옥문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안 나갔을까요?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갔을까요? 보통 옥문이 열리면 나가라는 사인이구나, 안 나갈까 나갈까 이런 고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었냐, 우리가 이 성령의 주에서 성령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강력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사에 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도 바울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간수도 자살을 하다가 사도 바울 자살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도 전도하고 그랬는데, 요는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 다 꺼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성령에 취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은 분별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 생애, 사업,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가버린다면은 하늘에서 불폭탄이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부정선거 귀신도 박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동성기도를 하면서 주의 상창 후에 동성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자, 주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어떤 분 우리가 뭐 조만간에 이번 주까지 하고 끝낸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천 경찰서에서 결론을 내줄 때까지 또 우리는 안양지청으로 가고 안양지청에서도 반드시 이 집회를 이어갈 것이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강 목사님을 위한 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8월 15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정강 목사님, 정말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라도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